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자비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두둥두둥. 자, 5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지금 뭐 3급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 뭐 요 정도가 지금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그렇게 기본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번 54회는 조금 좀 깐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총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난이도가요. 52회 시험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니까 52회, 53회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54회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깐깐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공부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제 경향에 뭐 기본 개념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전근대 시기 그 분류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총 3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문항 30대 20 뭐 이렇게 지금 비율로 나오는 건데 선사시대에서 2문항 나왔고요. 고대에서 8문항, 고려에서 8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12문항.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시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조선시대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0문항 나왔고 여기 고대, 고려, 조선 여기를 다시 선사 빼고 28문항을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때요? 정치에서 14문항, 경제에서 1문항, 사회에서 1문항, 문화에서 12문항. 압도적으로 정치와 문화 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치는 왕 아닙니까? 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문화.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요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총 28문항 근현대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인데요. 개항기에서 5문항, 일제강점기에서 7문항, 현대사에서 7문항, 그리고 세시풍속에서 1문항.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대략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총 20문항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킬러 문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킬러 문항이 지금 25번, 36번, 43번, 45번. 그래서 전근대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주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근현대 쪽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고비를 넘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교재, 제 교재죠. 거기에 그 판서에 거의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지금 사실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보신 분이 아니라 시험을 볼 분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재를 갖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해설 강의를 보면 교재에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교재를 갖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게 키워드예요. 자료로 주어질 거고요. 답지는 빨간색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판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2강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동,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답지는 주먹도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니. 공부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동굴 나왔죠? 그러니까 답지는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판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자료의 키워드 그리고 답지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다음도 키워드가 지금 군장, 신지, 읍차, 계절제라는 키워드 판서에 지금요. 그리고 답은 소도를 고르는 4만의 어떤 내용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신지, 읍차, 그 다음에 계절제 나왔죠. 키워드 다 나왔죠. 지금 신지, 읍차, 계절제 키워드 주었죠. 그죠? 답지 뭐 고르는 거야 지금. 4만에 고르는 거니까 답지는 소도라 불리는 신성구역이 있었다. 2번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이거는 고구려고요. 범금 8조는 고조선이고요. 단궁, 요거는 동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요. 고구려의 소수리망을 고르는 문제예요. 불교라고 율령이라는 키워드를 줄 거고요. 답지는 태학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판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고구려 불교 수용이 있어요. 그죠? 불교 수용이 있습니다. 고구려 불교 수용 소수림 왕이란 이야기야. 답지는 태학을 전립하였다.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판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그거 그대로 공부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병부설치는 신라의 법흥왕이고요. 화랑도 정비는 신라의 진흥왕, 웅진천도 이거는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도교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고 산수문이 벽도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다음 전시에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도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제 문화유산 고르래. 예, 그러면 백제 문화유산이라고 했으니까 산수문이 벽돌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고르시면 돼요. 산수문이 벽돌 나왔죠.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답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천마도는 신라의 문화유산이고요. 요거는 고려, 요거는 고구려의 문화유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소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 나랑전쟁. 요 매소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하나 붙어와야죠. 기벌포. 매소성, 기벌포. 판서에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요. 매소성 키워드 나왔어요. 그죠? 이게 삼국통일, 나당, 전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답지를 골라볼게요. 답지는 기벌포 전투. 쉽죠? 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판서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판서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쭉쭉 답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안시성도 고구려, 그 이전이고요. 황삼벌 전투, 백제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김수로야, 김수로. 가야의 시조, 김수로. 이거 공부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이 구지가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구지가 목을 내놓지 않으면 너 목을 구워 삼겠다. 구워 삶아 먹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건 여기 구지가인데 김수로와 관련된 거예요. 가야입니다. 요거 배웠어요? 판서에 있어요? 자, 가볼게요. 김수로 있죠? 여기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자, 뭐가 있을까요? 네, 구지가. 아, 야,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그냥 키워드 김수로 주고 예, 답지 구지가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입니다. 사비로 천도한 이유, 요건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산국 신라, 청해진 신라입니다. 정답은 4번 가야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예요. 경주 배동 석조 열애 삼전 입상. 요거 사진 보고 여기 어느 시대인지 어느 나라 건지만 알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름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보고 아,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신라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경주 남산 일대 탐방지도인데 여기에 들어갈 문화유산이래요. 신라의 문화유산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아까 석조열의 삼전 입상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신라니까요. 요거는 고려고요. 요거는 백제고요. 요거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어렵잖아요? 교재 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해공왕이 피살되고 나서 이제 김원창의 난을 통해서 통일신라 말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일신라 말기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봤더니 해공왕 이후 흔들리는 신라래. 나왔네. 키워드 나왔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보니까 김원창의 난. 너무 쉽잖아. 여기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왔잖아. 해공왕, 그 다음 바로 김원창의 난. 그죠? 예, 정답은 해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이거는 근현대사에 나오는 거니까 완전 틀렸고요. 위화도회군은 조선 건국과 관련이니까 너무 뒤쪽이고 연개소문은 고구려니까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대조용이 나왔다. 자, 대조용하면 발해 아니야. 발해 그리고 키워드, 답지, 해동성국 고르는 문제예요. 대조용 공부했고 해동성국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대조용이 세운 국가래. 발해네. 그럼 답지는 뭘까? 해동성국. 너무 쉽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해 침략을 물리친 건 고구려고요. 기인제도, 고려,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공산전투가 나오는데, 견훤이 활약했던 공산전투.
바로 이 견훤이 세운 나라가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대. 그럼 이 사람 누구야? 견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공산전투에 승리했던 견훤이라는 거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견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단 말이에요. 견훤 후백제를 세웠다고요. 네, 정답은 후백제를 건국함. 오, 보모 다 나와서 배운 거. 철원으로 천도했던 것은요 궁예고요.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 왕건이고요.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연의 삼국유사 단군 이야기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공부하고 답지오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판서에 다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연이 쓴 단군 이야기 어떤 책이다? 바로 네, 삼국유사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떨어졌네요. 동통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국유사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시대로 와볼게요. 이 금나라를 정벌하자 풍수지리설 또 불교를 표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묘청이다. 요거 이제 배웠단 말이죠. 요거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뽀떠님과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고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는 얘기죠.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내용들을 지금 자료로 좀 풀고 있습니다. 그죠?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네, 서경으로 옮기자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김음돌이 나는 통일신라 초기에 신문왕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요.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도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망이망소의 난이 지금 일어났네요. 그죠? 자, 이 망이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고려시라는 고려. 고려의 어떤 지방 행정구역이 바로 오도양계다. 이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상황에 있었던 국가의 지방제도야. 공주명확수의 망이망소의 난이야. 이건 고려시대라고요.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바로 양계, 오도 양계를 주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팔도는 조선이고요. 22담로는 백제고요. 오소경은 통일신라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저고요가 등장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는 있는데 판세는 없었습니다. 어쨌건 이 저고요가 등장하는 몽골과의 어떤 항쟁 김윤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외교 문서를 보낸 국가예요. 지금 보니까 칸께서 살리타 등이 이끄는 군대를 너에게 보내 항복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할지 묻고자 하신다. 이전에 칸께서 보낸 사신 저고요가 사라져서 다른 사신 찾으러 갔으나 너희들은 활을 쏘아 그를 쫓아냈다. 너희가 저고요를 살해한 것이 확실한 이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저고요. 그러니까 몽골. 여기 칸이란 징기스칸 이런 단어만 나와도 이건 몽골이란 말이야. 그러면 몽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후, 처인성 아까 배웠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가 징기스칸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이건 여진, 금나라고요. 서인은 고려, 거란, 요나라고요. 강감찬 역시 요나라,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숙종 때 해동통보, 이 고려의 화폐예요, 화폐. 배웠습니다. 고려의 화폐를 배웠단 말이지.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숙종이 꿈꾸었던 고려. 숙종 나왔는데, 뭐야? 이거 정답지는 뭐야? 해동통보야? 오, 대박!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참 잘 가르친다. 그죠? 어떻게 개념치안이 이렇게 딱딱 나왔지? 신기하네. 숙종 요거 주고 답지는 해동통보를 고르는 문제. 대박. 예, 규장각은 여러분들 요는 조선 정조고요. 노비 안건법 고려 광종이고요. 쌍성총관부 고려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이야기했던 고려 승려 진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정해쌍수 진울이라니까 누구? 진울 고르면 되죠. 1번입니다. 요새도 이제 그 고려의 승려인데요. 백년결사를 주장했던 인물. 희초는 통일신라, 희초는 그 통일신라 승려죠.
왕오 천축국전을 썼던 승려, 원효도 역시 통일신라, 예, 불교의 대중화를 이뤄냈던 승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의창이 있습니다. 춘대춘합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인데요. 고려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이렇게 또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내용들이 고려의 고려 사회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자, 의창이 운영되었습니다. 팔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골품제가 뭐야? 골품제는 신라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정답은 3번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배운 내용들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거 지금 태종이 뭘 했냐는 얘기죠.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고요.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이에요. 나중에 정답지가 이건가 보다. 호패법. 공부했으면 바로 나오겠네. 키워드 답지. 가볼까요? 네, 여기 왕자의 난, 육조 직계제 다 나왔다. 답지는 호패법이라고요.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법 제정했던 것은 세조고요. 장용영은 정조고요. 척화비 건립은 고종, 흥선대원군 때였습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세종이야. 훈민정음. 그죠? 그럼 훈민정음, 세종도 뭐 했을까? 답지가 농사직송.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야.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배운 상태에서 훈민정음, 세종이고 업적으로 오른 건 농사직설. 짜릿해. 네. 만권당을 세웠다. 이건 고려 충선왕이고요. 대전 회통을 편찬한 왕은 바로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죠. 초계 문신제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 실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한 실록을 보관하였던 여러 사고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실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되었었죠. 조선왕조 실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여기 고르면 되겠네요. 동의보감은 광희군 때 허준에 의해서, 경국대전은 성종 때 반포되었고요. 삼강행실도 세종 때 처음으로 간행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수미법 쌀로 복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이율곡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이율곡의 저서가 바로 성악지묘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이율곡 2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수미법 주장이 나왔네. 나왔네. 답은 뭐야? 성악지묘. 바로 이렇게 판서에 다 있잖아요. 그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앙부 1고 이거 세종 때고요. 시무 28조 고려 성종 때고요. 그리고 화통도감 이것도 고려 말 최문선에 의해서 건의되었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게 임진왜란 때네요. 조명연합군 등장했다. 아하,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인물 의병, 곽재우 뭐 이런 인물, 징비록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조명연합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명나라 군대가 지금 충돌을 했대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지는 아까 조명연합군 있으니까 의병 곽재우인가 보다. 곽재우 고르는 문제인가 봐.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하였다. 네, 바로 이 의병들이 활동을 했죠. 곽재우뿐만 아니라 이 함경도 쪽에서는 정문부가 또 의병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무의 쓰시마섬 이건 세종 때고요. 배중손 이건 고려 시대입니다. 몽골 항쟁 속에서 나온 것이죠. 최영 군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 말. 다 고려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종무의 쓰시마섬 세종 아니니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인조반정이에요. 인조반정 바로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해군이 폐위가 됩니다. 이 광해군이 시행했던 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왕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됐대. 그럼 누구야? 광해군이잖아. 광해군 때 있었던 사실이 뭐냐고요? 대동법 여기 좀 나와 있잖아. 그치? 정답은 대동법 시행. 이렇게 3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지편전 설치는요. 세종 때고요. 비변사 폐지는 고종, 흥선대원군 때고요. 사군 유진 제척도 역시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조선 후기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등장했다. 이때 볼 수 있는 모습들, 뭐 청아백자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한글 소설, 조선 후기의 모습들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고르면 되는 겁니다. 김홍도
조선 후기가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네. 한글 소설이 있었고 청아백자 있었고 판소리 다 있었잖아. 1번, 2번, 3번 다 있었잖아. 없는 거 뭐야? 초도대장경은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거란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던 대장경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지금 여전론, 아하, 이거 실학, 정약용의 여전론, 실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거중기, 수원 화성 축조. 그러면 정약용이죠. 정약용. 그죠? 자, 이 정약용. 이건 이제 문화 파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거중기 이제 수원 화성 이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여전론. 네,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추사체는 김정이고요. 북학의는 박재가고요. 몽유도원도는 안견입니다. 1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목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요거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니까 김정호의 목판본 나왔네요. 그럼 뭐 대동여지도겠지 뭐. 정답 2번. 야, 배운 거 그대로 나온다. 그죠? 동국지도는 정상기, 고려 만국전도는 이건 서양지도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요, 조선 초기,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예속 논쟁에서 뭐 3년상이다, 1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 예속 논쟁 있고, 그 다음에 영조의 탕평정책 있고, 그러니까 이 예속 논쟁과 이 탕평정책 사이에 뭐가 오겠느냐. 예송, 환국, 탕평. 환국이네. 이거 고르는 문제 같아요. 지금 3년상 있잖아, 지금. 그죠? 예, 요런 거니까 지금 3년, 1년이니까 여기 지금 예송 논쟁이고요. 지금 성균관 앞에 탕평기를 세우셔. 영조라고 나왔네. 그죠? 그럼 그 앞에 뭐 숙종의 환국 고르라는 얘기네. 환국.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무오사와 이건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니까 훨씬 앞쪽이고요. 병자호란도 앞쪽이고 임슬롱민 봉기는 영조 뒤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갑오개혁이야. 예, 갑오개혁 과정 속에서 이걸 주도했던 조직이 어디다? 군국 기무처다. 이걸 이제 배웠단 말이지. 자, 배운 상태에서 가에 들어갈게요. 갑오개혁 어디를 중심으로? 군국 기무처. 네. 얼마나 쉬워. 갑오개혁 주고. 정답지는 군국기무처. 얼마나 쉬워. 네, 고르시면 되겠죠. 정방은 고려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 때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만들었던 그런 기구고요. 교정도 가면 바로 최충원이 만들었던 기구. 다 1, 2번은 고려 무신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요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성군의 문수산성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병인 양요 때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다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병인 양요라든지 뭐 제병남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내용인데 한성군의 문수산성 나왔다. 프랑스의 맞상호 병인 양요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흥선대원군 지금 너무 쉽다.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제너럴 정원 사건의 배경이 된 것, 네, 사건의 배경, 네. 제너럴 정원 사건이 원인이 돼서 나온 게 신미양요죠. 원인이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이제 임슬롱민 봉기, 조선 후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운요가 강화도의 적분을 위협해서 요게 이제 원인이 나온 사건이 바로 강화도조약.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99인 차별, 요거 이제 이모군란 얘기하는 건데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되거든요.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보니까 지금 99인들이 지금 일으킨 사건이네. 이모군란이네. 그러니까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청운의 개입으로 진압되었다.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99인들이 일어났고 청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다 배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번이죠.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금치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정변은 갑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결과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두 나라 지금 미국하고 지금 조약 맺고 있네. 그래서 간 사절단 보빙사다. 얼마나 쉬워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나왔고 자료 주고 답지는 보빙사 고르는 문제 판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수신산 일본에 보냈고요. 영선산 청나라의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보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뭐 서재필과 관련된 뭐 독립협회 하면 뭐 서재필 아니야, 그죠? 예. 가에 해당하는 신문입니다. 여기 지금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창간한 신문, 순한글 신문. 뭐 독립문과 이제 독립신문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독립신문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제국신문은 굉장히 그 기층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이 봤던 그런 신문이고요. 해조신문은 이제 연해주에서 발간한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었던 신문, 특히 국제보상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 실내에 있는 탑이네요. 개성 경천사지 10충석탑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교재에 써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대박. 네, 바로 경천사지 10충석탑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와우. 제 교재를 보고 문제를 출제한 건 아닐까요, 혹시? 네, 불국사 나부탑은 경주에 있고요. 분황사도 역시 경주고요. 정림사 이거는 부여에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일제강점기 정책들이에요. 그 순서를 보는 문제인데 태영이 10년대, 치안유지법이 20년대,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 30년대를 스스로 골라라. 네, 그대로네요. 태형, 치안유지법, 국가총동법, 가나다. 너무 쉽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주도했던 그 봉오동 전투. 여기 이제 국외에서 벌어진 저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그 흐름이 있는데, 자, 이 전투가 일어난 시기예요. 지금 홍범도, 봉오동 전투 지금 보이고 있잖아. 지금 이게 언제야? 1920년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네, 국권피터 미스야협정 앞쪽으로 나와야지. 미스야협정 앞쪽으로. 지금 미스야협정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스야협정 예, 요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봉오동 나왔으니까. 그죠? 정답은 네,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제가 전야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박용만이 있고요. 노백리, 이거 미주 지역이에요. 자, 미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바로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아우, 이거는 뭐 전야제 정말 100점 만점으로 그냥 딱 찍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아, 전야제 몰라요, 여러분들? 네. 한능검 시험 본 전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서전서숙이 세워진 곳은 북간도고요. 권업회는 연해주고요. 시는 강습소도 역시 서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 예, 바로 이 신간회다라는 거, 요거 지금 배웠고 답지는 요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판서에서 공부했으면 바로 답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키워드 나왔네. 바로 신간회라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후. 보안회는 황무지개간 반대 운동했던 애국계몽 운동단체입니다. 진단학회는 실증주의 역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선형평사는 백정들이 주도했던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조선 도산서원 안동인데 이것도 제가 안동 그 전야제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고창전투, 뭐 공민왕이 지금 피란 같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도산서원 나왔어요. 임청각 내야지, 임청각. 네,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라,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뭐 제가 거의 작두를 탔나 봐. 찍신이야, 찍신강림. 네, 전야제에 아주 제가 나온다고 꼭 집어드렸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요거 이제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김원봉이 창설했던 조직이 뭐냐? 조선의용대를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죠? 별기군은 요거는 이제 그 개항 직후에 만들었던 신식 군대고요. 북로 분정서 하면 김좌진을 떠올릴 수 있겠죠. 동북항일연구는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독립공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네.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맞추는 거야. 보니까 지금 독립공채야. 그럼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활동으로 오른 거 뭐야? 연통제 교통국.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3번입니다. 집강수 설치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만민공동회 독립협회고요. 개벽 신여성, 이거는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가 지금 나왔네요. 이것도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그 흐름 속에 나온 건데,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 한인 애국단 내용. 상하이 홍커공원 폭탄 빵. 바로 윤봉길을 고르는 그런 문제. 아이고, 이건 맞추셔야죠. 이건 틀리면 예의가 아니죠. 그죠? 네, 4번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 4.3 사건이 지금 나왔어요. 제주에서 정말 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결국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 소설의 배경 순이 삼촌, 여기 지금 동백꽃도 보이네요. 그죠? 네, 바로 제주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도천변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6.3 시위는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했던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부식에 볼 수 있는 모습. 자, 지금 유신헌법 등장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네.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무시무시했죠. 네,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뭐 광복 직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틀렸고요. 서울 올림픽 대회 개막식을 관람. 이때 개막식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평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고구려 장수왕 때 국내성 천도,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 대한민국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가 되었던 곳인데요. 이 평양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장수왕이 새로운 도읍으로 삼은 곳, 네, 바로 이건 뭐 평양이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평양 고르면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요. 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뭐 교복 자유화 시대가 되었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던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삼청교육대, 정말 전두환 신군부, 신군부,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바로 전두환 정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현대사 쪽에서는요. 베트남 전쟁, 이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정부고요.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종묘에서 조선 왕실에서 거행한 국가 제사거든요. 자, 이게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바로 종묘 제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연등회는 이제 고려 시대 때 주로 많이 시행이 되었었던 것이고요. 승전문은 요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학, 공자 뭐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제사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세시풍속 관련된 문제예요. 세배 때 뭐 하냐 이거죠. 세배 때 설날 때 세배하지 뭐. 그 세뱃돈 받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새해 첫날 명절 구정이라고 했던 뭐 설날 얘기하는 겁니다. 설날에 행해진 세시풍속. 이걸 잊을 수가 없지. 세배하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전놀이 이거는 삼진날 때 하고요.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는 단오. 보름달 봄에 소원 비는 것. 이건 이제 뭐 추석 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월 대보름도 뭐 있고요. 자, 다음 문제. 자, 계엄군과 시민군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 사건은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라는 키워드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군 나왔죠.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농지개혁. 자, 이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 때 있었고 전두환 정부 때 3조 원, 그 사이에 박정희 정부의 수출 100억 달러. 이거 순서 고르는 거구나. 가, 나 사이 답지는 수출 100억 불. 그렇죠. 농지개혁불이 가고 3조 호황이 전두환 정부 나고 요 사이에 박정희 정부의 수출 100억 불을 고르는 문제 딱 나왔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판서대로 그 흐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G20 정상회의, 네, 요거는 이명박 정부 때고요. 미국과 FTA 체결, 처음은 노무현 정부부터 출발을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은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조성 합의 들어갔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고 통일 노력이 뭐다? 바로 개성공단 조성 합의 1번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다 있잖아, 판서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은 노태우 정부, UN 동시가입도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뿅!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야.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 문제 쭉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교재에 있는 판서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뭘 공부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그래서 교재에 있는 판서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선생님의 판서는요, 과학입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54회 이렇게 해설 강의 끝났고요. 아마도 55회나 56회 그 이후에 시험을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결과, 이렇게 개념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한번 심화도 한번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